매번 새 학기가 되면 정하게 되는 학급 규칙에 대해서 학생들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 학기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입니다. 많은 학교가 학급의 관계 모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학급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업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세세하게 관계 모형에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저 학생들이 내뿜는 행동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찰하시고 그 관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가 많을 겁니다. 관계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관계를 훼손하는 아이를 불러서 주의를 주거나 행동 방식을 정해주는 것, 학급 전체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방식들, 학급의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요. 존중의 약속을 정하는 것으로 학급 관계의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것 등이 지금 교실에서 시도하고 있는 관계 모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교실 관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의 학급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러했죠. 대부분은 폭력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상대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 사소하고 거친 표현들이 쌓여서 폭력적인 행동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관계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좋은 관계 모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폭력적인 걸까요? 교실 안에서 관계 모형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소외되거나 다른 반을 전전하면서 자기의 예전 친구를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또 존중의 약속, 학급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없어지죠. 오죽하면 존중의 약속 무용론, 학급 규칙 불가론 같은 말이 생겨났을까요? 학생들도 학급 존중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죠. 매번 새 학기가 되면 정하게 되는 학급 규칙에 대해서 학생들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 학기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관계에서 무력감을 점점 느끼는 아이가 늘어갈수록 수업 시간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더 심각해지면 친구 관계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은둔하고 고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학급 관계 모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의 적응력만이 아니라 학업 성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 그리고 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권리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관계 모형을 계속 연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관계 기본값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존중입니다. 관계의 기본적인 경험이 존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서로 친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관계 기본적인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수립할 것이냐. 이게 수립되지 않는다면 교실 안에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더라도 상대방을 그냥 소비하는 대상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정도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연습을 교실 안에서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실의 관계의 기본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관계의 기본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떤 학습이 계속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인상과 이미지를 해체하는 경험입니다. 인상과 이미지를 해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학급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저의 이미지를 물어봅니다. 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이미지를 물어볼 때 인상으로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그냥 옆집 아저씨?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어떤 조폭? 아니면 마동석 배우 같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친구들은 저보고 고지식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지식하다라는 말은 왜 했느냐라고 되물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지식이 높아 보여서 고지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그냥 이미지니까요. 그런데
학급 관계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해체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객관적인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빨리빨리 해체되도록 우리가 관계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세요? 쟤는 원래부터 이랬어. 쟤는 누구 닮아서 이래. 쟤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그런데 관계 측면을 계속 달리해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거나 학생을 바라본다면 그 친구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관계 깊이를 더할수록 그의 이미지는 단순하게 조합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급에서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싸웠던 그 이미지가 고착돼서 6학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문제죠. 또 최근에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개입해 보면 그 갈등 상황의 그 출발점, 그 촉발 지점이 초등학교 때에 있었던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이미지가 별다른 관계 진전 없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관계 기본값이 설정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그 이미지만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로 인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각자가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들을 계속 그 사람에게 더 씌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해체하는 것만이 기본 경험을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실 관계 기본값, 교실 관계의 기본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해체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 이미지를 해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스몰 토크입니다. 이 스몰 토크가 활성화되면 이미지가 점점 해체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좀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하교 때에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스몰 토크를 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랑 만나려면 의도적으로 가야 돼요. 이 의도적으로 가는 것은 처음에 학생들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주제를 정하고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스몰 토크에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일매일 식사를 또 급식을 먹을 때에 친구를 별도로 정해서 한번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바꿔서 먹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짝을 정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식사를 함께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제는 뭐냐면 나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식사했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거, 가족과 함께 여행한 곳이 있다면 여행한 곳을 이야기하기, 하루 중에서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대는 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나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친구가 친구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생겼던 그런 이미지, 그리고 남들에게 들었던 이미지,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해체되는 것을 느꼈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점심시간 때에 스몰 토크 나눠보는 그 느낌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은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친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 학교에 있을 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었을 때 그 느낌하고는 전혀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해체해 나간다는 거, 스몰 토크가 첫 출발선입니다. 이걸 강화하면 이미지는 점점 해체되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교실 관계의 기본값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생 한 명으로부터 학급 전체의 존중의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나랑 정말 가까운 절친이 있고 그냥 친구들, 그냥 우리 반 친구들이 있죠. 학생들마다 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가 절친인가, 어떤 친구가 그냥 친구인가, 농도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친한 친구들과 그냥 우리 반 친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관계 기본값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이것을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활동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은 카드, 괜찮지 않은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괜찮은 카드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할 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괜찮지 않은 카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 않아요, 허용할 수 없어요, 수용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절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냥 학급 친구가 얘기했을 때 또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탐색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카드를 딱 전시해 놓고 내가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계속 느끼는 바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생각 속에서 내가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다움, 자기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다움이 무엇이지? 나에 대해서 탐색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을 그때그때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주일 정도 내가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을 교실 안에서 계속 친구들과 대화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면서 작성해 보는 것이죠.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약속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부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존중의 약속을 바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기존의 약속들이 왜 무용론이 나오겠어요? 그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내가 정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기, 때리지 않기, 장난치지 않기, 그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거나 그걸 정리하고 있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논의할 때마다 그 이야기들을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급의 관계는 사소한 것에 관계가 살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노력해야만 이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연습해야 돼요. 관계의 기본값은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기본 경험을 계속 학습하고 경험해야 돼요. 이 관계 기본값을 구하는 것은 한 학생으로부터 전체 학생들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기본값을 지금 구하십시오. 학기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시작하시고 학급에서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이었습니다.